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다양한 질환 정보, 닥터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당뇨 전문의 김하수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잠실에서 당뇨 전문으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당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네. 당뇨가 최근 들어서 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한 병 발병하면 또 네네. 완치되기가 쉽지 않은 질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당뇨병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알고 갈까요? 네, 우리가 소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몸의 영양분이 되는 이 당이라는 게 각 조직에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소변에서 당을 검출하는 요당 검사로 진단을 하게 마련인데요.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혈당을 통해서 체크하기도 합니다. 이 당뇨병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네,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나누는데요.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 자체가 모자라서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1형 당뇨병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인슐린의 분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각 조직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대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2형 당뇨병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 1형과 2형의 중간 단계인 1.5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 위험도는 종류별로 다 뭐 비슷한 건가요? 당뇨기 때문에? 예, 물론 기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 실제로 이거는 위험도에 대한 분류보다는 어떤 원인에 대한 기전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류별로 또 원인도 달라집니까? 네, 그러니까 종류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혹은 그게 안 되고 다른 거에 원인이 있는지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어떤 임상적인 부분에서 치료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좀 그러면 알려주시죠. 네, 그럼 당뇨의 원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사질환이라고 해서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방적인 시각에서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당뇨에 걸렸느냐 혹은 왜 대사질환이 생겼느냐를 따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람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뭐 생활습관, 뭐 수면, 스트레스라든지 각각 다양한 원인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뇨병 발병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네.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도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학회 발표에 따르면 한 2010년도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30대 이상 성인의 한 10%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는 23% 정도가 해당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당뇨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먼저 고령화를 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비만이라든지 과체중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 습관,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65세 노인 인구 이상에서 네. 약 23% 정도 발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 당뇨병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연령층이 이 노인층,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연령층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고연령층에서는 대사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20대라든지 30, 40대의 젊은 층에서도 생활관리나 식사관리, 그 다음에 음주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뇨를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뇨병은 성인병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네. 뭐 청소년이나 네네. 이렇게 어린 연령층에서도 많이 발병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대사질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비만, 뭐 고지혈증 이런 네. 것들인데 요즘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좋지 않은 음식, 그 다음에 뭐 식생활 습관들, 그리고 운동량이 지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잘못된 식습관과 그리고 운동 부족을 네네, 그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뭐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비만 분들이 주로 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체중이 많은 분들이 당뇨가 되는 경우도 꽤 있으시고요. 하지만 그것들도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마른 경우에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몸은 말라 있는데 이제 내장이나 내장 지방이 많다거나 마른 비만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에 있어서 꼭 비만이 아니더라도 당뇨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마른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들은 마른 분들이 당뇨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당뇨의 상황과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나 관리 방법도 조금 다르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마른 비만인 분들이 당뇨에 걸리면 더 위험합니까? 위험성을 꼭 어떻게 더하다 덜하다고 따질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 생기는 기전 그리고 특히나 관리 방법이 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죠. 예. 그러면 당뇨병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뇨병에서 세 가지 증상, 3대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다식, 그리고 다뇨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입이 마르고 건조해지면서 물이라든지 어떤 수분 보충을 계속 하려고 하는 상황을 말하고요. 다식은 평소 때 허기가 많이 지고 막 배가 고파지고 이것을 못 참게 되고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체중은 감소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요. 다뇨와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포도당이 많이 빠지면서 실제로 먹는 양이 마시는 양의 물의 양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상관없이 소변 배출량이 많아지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많이 먹고 뭐 많이 마시고 이러면 좀 기본적으로 예전에 안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또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이상 증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네. 이 중에서도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기준이라든지 혹은 뭐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방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딱 이 증상 하나를 가지고 판별하기 좀 힘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그 3대 증상, 뭐 다음, 다식, 다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증상들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난다. 이럴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혹은 뭐 갑자기 허기가 많이 지고 음식이 많이 땡긴다든지 할 때 당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미리미리 진단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당뇨가 생기는 상황과 어떤 그런 원인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증상도 워낙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당뇨라는 것들은 초기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치료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절 바뀌면서 구미 당기는 거와는 또 다르게 더 많이 먹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구미가 당긴다든지 뭐 어떤 다른 환경에 비해서 이제 바뀌는 것도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그런 상관없이 갑자기 이제 식욕이 당긴다든지 혹은 먹어도 허기가 진다든지 하는 이런 양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당뇨병이 그 질환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당뇨병으로 또 올 수 있는 합병증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병들이 또 올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합병증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병증이 생긴다고 오해를 하시기가 쉬우신데 실제로는 그 부분도 있지만 당뇨를 유발한 그 사람의 최초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긴 게 좀 더 정확하고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몸 상태나 원래의 원인이 어떤가에 따라서 합병증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성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망막변증이라든지 팔다리로 소통이 안 되면서 팔이나 다리가 저리다든지 뭐 혹은 찌릿찌릿한 증상이 느낌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급성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 중에서는 이제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저혈당 같은 것들 그리고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는 케톤 산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뇨병이 걸리고 나서 그 합병증, 다른 질환에 또 걸렸을 때 이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합병증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합병증 그 자체, 그 합병증이란 범주가 무섭다기보다는 합병증 종류 중에서 실제로 이제 생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우리가 사실은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말초 순환이 저해가 되면서 뭐 발가락이라든지 발 쪽이나 이쪽 부분을 이제 절단해야 되는 이제 그 좀 극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우리 당뇨 환자분들한테 가장 이제 공포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면 당뇨병을 앓고 또 합병증이 걸리면 이게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극단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뇨병 자체랑 같이 또 이제 당뇨병이 유발된 원래 몸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 상태가 또 이제 아무래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심각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주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도 좀 조기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검사를 자주 하고 체크를 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당뇨병 아니야 싶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 네. 그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보통은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게 공복혈당 검사, 그다음에 당부화 검사,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혈당 검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내 혈당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당부화 검사는 식사를 하거나 포도당을 섭취한 후에 일정 시간 후, 보통은 우리가 2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대에 검사를 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라고 해서 이것은 2달 혹은 석 달, 2, 3개월간의 내 평균 혈당을 이제 검사해주는 어떤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가장 유용한 이제 검사가 이 당화 혈색소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펩타이드 검사라고 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빠지는 포도당을 체크할 수 있는 요당 검사도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검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검사를 받고 당뇨병이다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받는 치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때 혈관 속에 있는 그 포도당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이런 약을 사용한다든지 인슐린 자체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약물, 먹는 약들로서 제가 잘 안 될 때는 인슐린 자체를 이제 직접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당뇨에 대한 어떤 기전 혹은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보다는 혈당 자체를 떨어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개념, 그런 개념보다는 관리를 이제 평생 동안 하겠다. 이런 개념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물 치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양방에서는 이런 기존으로 이런 개념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한방에서 하는 치료에 있어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병이든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2번째는 어떤 병이 있을 때 그 병 자체 말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의 몸이 어떤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뇨에 있어서도 그 당뇨에 걸린 사람이 원래의 몸의 특성, 소위 말한 체질적 특성이라든지 그 몸의 스타일들을 잘 파악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 상황에서 어떤 원인이 작용했는지를 잘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혹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단순히 관리의 창을 넘어서 이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당뇨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거네요. 뭐 혈당이 왜 조절이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맞습니다. 원인을 찾으시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실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적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몸의 특성을 파악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이를 토대로 먼저 탕약을 통해서 이제 몸의 문제를 치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력이 굉장히 약하고 떨어진 분들은 에너지를 보강하는 한약을 드시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이걸 풀어주는 약을 쓰면 되고, 소화기가 약하고 이제 처진 분들은 소화력을 끌어올리고 비위 기능을 강화시켜준 약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당뇨차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약 제제를 이제 조합해서 만든 차가 있는데 실제로 혈당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각 체질별로 유의성 있게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수시로 차처럼 복용시키게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침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 침 치료를 통해서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치료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치료받으면 당뇨병이 완치는 가능합니까? 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은 그 환자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원인을 유발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몸의 문제를 치료를 해내면 양약이든 한약이든 다른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생활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치가 아니라 정상화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은 완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우리가 감기라는 증상을 들었을 때 감기가 나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완치를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정상화됐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당뇨가 완전히 완치가 되더라도
또 예전처럼 똑같은 원인이 작용한다면 다시 당뇨에 걸릴 수 있듯이 그 개념을 좀 잘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은 그전보다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몸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서 네네. 뭐 몸이 정상화됐다든지 네. 완치라고 느낄 정도로 좀 예후가 좋았던 그런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50대 남자분이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생활 때문에 잦은 음주 그리고 야식 같은 게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 쪽에 우리가 이제 탁한 기운들이 많이 이제 뭉쳐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방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습담이 끼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당뇨가 이제 진행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일단은 한약 치료, 탕약 치료를 통해서 소화기의 문제를 좀 풀어냈고 이 습담을 제거해주는 약을 사용해서 몸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활의 문제, 원인이 되는 부분들, 야식이라든지 음주에 대한 부분을 제한시키고 이 대신에 한식으로 세 끼를 충분히 이제 나눠서 충분히 잘 챙겨드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맑은 에너지를 넣어줌으로써 몸 자체가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고 다른 뭐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 없이 정상화된 케이스가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도 뭐 아주 막 타이트하게 생활 관리 하실 필요 없이 적당히 이제 뭐 때때로 음주도 하시고 뭐 마신 것도 드시면서 이제 뭐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이런 상태로 잘 돌아오신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뇨 관리법들이 당뇨 예방법도 될 수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당뇨라는 것들도 어차피 대사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음식, 뭐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의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식생활, 음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음주라든지 우리가 뭐 밀가루 음식 혹은 면 요리, 성질이 차가운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제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예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수면에 있어서도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이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해소하는 창구를 만드시는 것들이 당뇨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당뇨 걸리면 이 간식 먹으면 안 된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 당뇨 환자들은 그러면 간식 자체를 제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항상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당뇨를 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잘 드셔야 당뇨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식사 3끼 이외에도 간식으로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거나 다 잘 먹는 게 아니라 본인 몸에 맞는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두유나 견과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지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빵이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너무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드신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당뇨를 예방하거나 뭐 치료 또 네.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간식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음식들 많이 찾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막 대체식품들이 굉장히 당뇨와 연관해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걸 찾아서 먹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내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먹지 않고 빼주는 것이 훨씬 더 당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빵, 인스턴트, 찬 음식, 뭐 너무 단 음식 혹은 체질별로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당뇨 예방과 치료에 훨씬 더 이제 좋은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체질에 맞지 않은 음식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의원이나 이런 걸 들러가지고 진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와 있는 체질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극히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해서 체질을 잘못 오인하고 그리고 체질뿐만 아니라 다른 몸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인해서 이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문의랑 상담을 하고 진단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음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좀 병원 내원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에 걸리면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도 하는 게 좋겠죠? 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요, 규칙적인 시간에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시는데, 유산소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당의 저장 창고가 되는 이 근육의 양을 이제 늘려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혈당 자체를 이제 낮추려고 우리가 운동을 막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혈당 자체를 낮추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운동이 무리하게 들어가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저혈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내 어떤 체력과 지금 상태에 맞게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네.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당부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당뇨는 불치병도 아니고 난치병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병과 같이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혹은 음주나 밀가루 같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소화기에 문제 생기는 경우, 혹은 기력이 너무 심하게 빠진 경우, 이런 것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치료해주고, 그 원인을 유발한 생활습관을 교정해주면 누구나 당뇨와 합병증이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플러스는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전문의 김한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